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회계 2급의 단원별 문제풀이 마지막 시간 재무회계 이론편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문제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어쨌든 그 시험장 가봐야 하는 거라 일단 가봅시다. 자, 먼저 설명 중에서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내용과 다른 것은 뭐다냐. 개념체계는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이 아니므로 우리는 일반기업회계 기준이라며요. 그렇죠. 아니므로 특정한 측정과 공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건 아니다. 일단 맞아요. 한국채택 국제기준 내용을 떠나서 이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개념체계거든요. 개념체계는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을 정하는 건 아니고 방향, 원칙, 즉 어떤 지침이나 일관성 있는 방향을 제시할 뿐이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건 아닙니다. 맞고 개념체계가 기준과 충돌될 때는 개념체계가 우선한다. 이건 큰일 나는겨. 틀린 거죠. 이게 틀린 겁니다. 개념 체계는 방향, 지침만 제시할 뿐입니다. 지침만. 그러니까 구체적 상충되면 구체적인 기준이 우선인 거지. 답 나왔고 개념 체계는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기초로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지금 여러분도 회계 기준이 우리나라 뭐가 바뀌는지 알고 싶으면 kasb.or.kr 들어가면은 일반 기준, 국제회계 기준 등등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다음 개념체계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기준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아니지만 그냥 내용상으로는 그렇구나 알아두시고 넘어가요. 다음 설명하는 내용과 관계가 깊은 재무제표 요소, 재무상태표 요소는 자산부채 자본, 손익계산서 요소는 수익과 비용 이런 거 요소.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걸로 기대되는 자원. 뭐에 대한 거다? 자산에 대한 거죠. 과거의 발생, 현재 통제, 또 미래에 유입될 거. 유입될 거니까 자산이고 부채는 유출될 거죠. 유출될 거. 그 다음 수익은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과거에 발생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수익의 정의를 읽어보시면 자본이 증가하는 원인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가나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거. 가는 과거 사건, 현재 통제, 내가 통제 이래라 저래라 하듯이 통제하고 있고 내가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 유입될 걸로 기대되는 거다. 자산이죠. 방금 했잖아요. 자산 끝. 4번이 답이죠. 이건 부채란 과거에 발생했고 그다음 유출될 걸로 예상되고 그리고 미래에 유출될 걸로 예상되는 부채 이거 자산 부채에 대한 정의 나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일반적으로 유형 자산의 초기에는 효율성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현금 유입액이 많고 수선 유지비는 적게 발생합니다. 그 일반적이잖아요. 그게 따라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감가상각 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초기에 기계를 생각해봐요. 기계를 생각해보면 초기에 성능이 훨씬 좋잖아요. 기계나 자동차를 생각해보면 차량 운반구를 생각해보면 처음에 좋아. 수선 유지비 적게 들어. 근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중고가 되니까 가치가 떨어지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잖아요. 근데 아닌 걸 찾는 거니까 답은 3번이고요. 요 세 가지는 감가상각 그래프 그릴 때 정액법은 일정, 나머지는 체감이잖아요. 이중체감법. 그래서 가장 큰 거 이중체감, 그다음에 정률법, 그다음 연수학계법, 그다음 정액법 이거잖아요. 일률연정.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체감상각법 이렇게 되는 거 이런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고 정액법은 일정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중체감, 정률, 연수학계법 같은 체감상각법 점차 감소한다 또는 가속상각법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체감상각법, 가속상각법 아닌 거 정액법. 그 다음 회사는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할 거라는 가정 하에 역사적 원가는 다른 말로 하면 취득 원가입니다. 이론 시간에 설명 다 드린 거예요. 취득 원가로 평가하는 걸 근간이 되는 회계 가정이 뭐다냐? 뭐죠? 기업 실체, 계속기업, 기간별 보고 요 세 가지 중에 계속기업에 대한 설명. 미래에도 계속할 거라는 전제 이미 답이 나왔죠. 문제 속에 답이 나온 겁니다. 이때 이걸 주장하는 근거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평가하는 것, 즉 취득 원가를 장부에 기록하죠. 일단은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결산 때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라고 하지만 일단 원가를 기본으로 하잖아요. 이건 다 계속기업의 전제. 만약에 회사가 계속될 게 아니라 계속될 게 아니라 청산을 전제로 한다면 역사적 원가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청산을 전제로 한다면 역사적 원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회사를 때려치는 판에 얼마 주고 샀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럴 때는 청산가치. 청산가리가 아니라 청산가치입니다. 한마디 시가 일부예요. 시가 일부인데 어쨌든 이때는 역사적 원가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는 걸 정당화하는 개념이 바로 계속기업이다. 중요한 겁니다. 회계이급치고는 어려운 문제지만 이론 시간에 설명됐으니까 아마 들으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겁니다. 비슷한데 다음 중에서 재무제표 작성할 때 미지급 비용, 선급 비용 또는 각종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결산 수정분계, 정리분계를 정당화하는 개념과 가장 가까운 게 뭐다냐? 뭘까요? 우리가 결산 때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런 거 설정하는 거는 발생주의다 이런 얘기가 앞에 어디선가 문제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발생주의는 없네. 그런데 답은 요거죠. 회계기간. 기간별로 우리가 잘라서 22년, 23년, 24년 잘라서 보고하니까 선급비용, 선수수익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회계기간별 보고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없어. 그럴 때는 계속기업이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은 계속되는데 그중에 이 기간을 잘라서 보고하는 거잖아요. 계속될 거라는 전제하에 뭐 감가상각이나 충당부채 설정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정답인데 없으면 이겁니다. 발생주의가 가장 이제 정답에 부합한 거고, 그다음 회계기간, 그다음 계속기업 이런 것들이 다 상황에 따라서 답이 될 수가 있어요. 끝났네. 교재는 끝났고요. 그럼 근래 들어 나온 문제가 있나 했더니 하나가 있어. 하나밖에 없어. 드디어 이제 마지막이네. 파이팅. 자, 회계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거, 106회. 먼 거니까 아닌 거 찾는 거죠. 미래의 자금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 유용한 회계. 왜 비화폐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앞에 여기까지는 맞는 거죠. 미래 자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비화폐적인 우리 재무에게는 화폐적인 정보만 제공하는 거죠. 화폐적인 정보, 즉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것만 재무제표에 기록하잖아요. 비화폐적인 거 예를 들어서 종업원의 능력, 노사관계, 아니 종업원들의 이제 회사 분위기, 아니면 또 회사의 기술력이라든가 아니면 경영자의 경영 노하우 이런 것들은 돈으로 따질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회사를 엄청나게 잘 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지만 돈으로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답이고 경영자의 수타 책임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 이게 재무상태표 재무제표잖아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정보 제공. 그죠? 그래서 답 찾기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이론 강의만 잘 들으면, 그리고 뭐 어차피 한 번 듣고 다 아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회독수를 늘리면 이런 문제는 그냥 거저먹기처럼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를 이제 다 찍어드렸어요 이제. 그리고 기출문제는 지금 그 카페에다가 매 회차별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카페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카페에서 또 뵙고 또 어디선가 또 뵙게 되겠죠? 그리고 길 가다가 만나면 아는 척 하지 마시고, 특히 제가 병주 쓸 때 이럴 때는 아는 척 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론 강의 잘 듣고 문제풀이 강의도 잘 소화하시고 기출문제풀이 강의 잘 소화하셔서 합격 꼭 하시고 합격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